여러분, 탈원전 하면서 그 대안으로 내세운 게 신재생 발전입니다. 근데 그 신재생 발전이 전기료를 폭등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세요. 신재생 공급 의무화 비율입니다. 이게 적어도 말입니다. 2026년까지 25%로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현재는 몇 퍼센트냐? 현재는 여러분 9%예요. 9%. 현재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이 9%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전체 전기 사용량 중에 말입니다. 전기 사용량 중에 9%만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022년에는 12.5%까지 올리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14.5% 이렇게 올려서 2026년에는 25%까지 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은 어떻게 될까요? 전기요금은요, 여러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9%인데도 지금 전기요금을 올리고 있잖아요. 물론 에너지원에 대한 국제 유가라든가 석탄이라든가 LNG라든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올리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구입 가격이 비싸서 전기요금을 올린 이유도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요금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보세요. 실제로 한전이 신재생 에너지 구입 비용입니다. 2016년은 1조 4천억 정도 됐지만 2020년 보세요. 2조 2,470억 원입니다. 적어도 8천억 가까이가 더 늘어났죠. 8천억 가까이가. 올해는 상반기만 1조 6,773억 원입니다. 3조가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3조가 넘어갈 가능성이.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신재생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나 구입 비용이 3조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초반기에 비하면 적어도 2배가 올라가는데 2배가 올라가는 만큼 전기요금은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그 2배 올라가는 것은 올해예요. 올해. 올해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구입 비용은 더 늘어나겠죠. 실제로 12.5% 그렇게다가 25%까지 가면 이 구입 비용은 진짜 엄청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가 3조 원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올해는 지금 9%잖아요. 9%. 그러면 25%면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구입 비용은 3배 가까이가 올라간다고 하면 적어도 9조, 9조, 좀 적게는 8조까지 지금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해당되는 만큼 비용이 그만큼 더 들어가니까 우리의 전기료 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어쩌면요, 좀 충격적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한전이요, 부채 엄청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부채가 장난 아닌 부채예요. 2020년 기준으로 132조 4천억 원에 해당되는 부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32조 4천억 원이면 부채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잖아요. 부채도 많지요. 여기다가 신재생 발전, 신재생 에너지 구입 비용도 많죠. 거기다가 비중까지 계속해서 늘린다면 전기요금은 그 어느 때보다가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구입 비용이 늘어나고 부채가 늘어나는 게 심각한 충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요즘은 그래요.
왜 탈원전 하면서 예, 원자력 발전 비중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렸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올 7월 기준으로 보면 원자력 발전 비중이 22.7%예요. 석탄은 예, 39.5%까지 늘었고요. 가스도 28.9%까지 늘었습니다. 여기에 신재생 발전은 7.1%로 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석탄이나 가스나 이런 것들 신재생 발전이나 결국은 발전 단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요 여러분 탈원전 이거 빨리 재고해야 돼요. 원자력 발전을 더 많이 돌려야 됩니다. 유럽에서는요 원자력을 그린 에너지로 지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유럽에서는요. 예, 원자력 자체를 그린 에너지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원자력이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우리 산업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정부가 원자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처럼 신재생 발전을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예, 삼천리 검수강산이 태양광으로 뒤덮이잖아요. 뒤덮일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가스 요금 지금 가스 천연가스 같은 경우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죠. 석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탄도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어요. 예, 우리의 선택이 결국 자칫 잘못하면 예, 결국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전기요금이 그 어느 때보다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심각한 거는요. 제가 생각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상황 이거 있잖아요. 신재생 발전 의무 공급 비율 이것을 법제화한다는 사실이 법제화. 예, 다른 정부에서는 손대지 못하게 법제화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 이게 권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쉽게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제화하게 되면요.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법이라고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예, 지금 신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을 아예 못 박아서 예, 법제화하려고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은 법적으로도 예, 그냥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많이 오르게 될 겁니다. 그만큼요 여러분 시장에는 하나씩 우리 경쟁력을 갉아먹는 충격이 오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저는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해요.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런지 말입니다.